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20일 맨유의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유에게 시종일관 끌려다니며 0대2로 패한 토트넘이 24일 이번에는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들여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다이어와 골키퍼 요리스가 악몽 같은 호러쇼를 선보이며 1대2로 패배, 토트넘이 2연패를 당하자 현재 팀이 어수선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나고 콘테 감독은 우리는 현재 3일에 한 번씩 엄청난 경기를 치르고 있어 앞으로 2, 3회 이적 시장이 더 필요하다며 패배의 원인을 탄탄하지 못한 스쿼드로 들며 클럽 수뇌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ESPN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리뷰 프로그램에 출연한 리버풀 출신 축구 전문가 스티브 니콜은 콘테가 선수가 없다고 징징거리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혹평을 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콘테 감독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손흥민 억제기 베레시치가 드리블을 통해 높은 지역까지 전진하면서 지난 시즌까지 좌측면에서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담당하던 손흥민이 자연스럽게 더 중앙 쪽으로 치우치며 거의 중앙 미드필더 지역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며 베레시치가 나오는 날이면 현저히 줄어드는 공격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존이 가능하려면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배치하는 3-5-2 포메이션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3명이 배치되는 이 전술은 최전방 투톱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에릭센이나 레스터시티의 제임스 미리슨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현재 토트넘 스쿼드의 미드필더는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비수마 등 수비적인 역할에 능한 선수들이라 이 전술 또한 자유롭고 창의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빅클럽 이적설이 종종 나오곤 했는데 25일 독일 매체 스포르트1은 우리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손흥민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해당 매체는 토트넘이 우승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콘테 감독이 우승 DNA를 이식할 수 있으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손흥민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전하며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감독이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포르트1은 손흥민이 커리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빅클럽에 충분히 어울리는 선수라고 보도하며 이적의 타당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이적 가능성을 제기한 독일 언론의 보도와 더불어 중국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이 새벽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왕이 뉴스는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고려 중이며 토트넘과의 이별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골든부츠를 수상한 기록은 있지만 10년이 넘게 프로리그를 뛰면서 우승 트로피를 단 하나도 얻지 못한 점, 거기에 지금의 나이를 고려하면 손흥민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팀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종착점은 손흥민의 발전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재능을 칭찬해온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왕이는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요청을 하면 레알이 가장 먼저 오퍼를 제시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손흥민은 벤제마, 비니시우스와 함께 새로운 공격 삼각편대를 이루어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덩신왕은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손흥민이 아버지의 의견을 수용 7,500만 유로, 하나 약 1,040억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레알로 이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덩신왕은 지난 시즌 골든부츠를 수상한 데 이어 2022 발롱도르 선정 11위에 오르며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손흥민의 경력은 이제 다음 단계로 향한다고 전하며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손흥민은 지금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최고의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하며 손흥민의 몸값은 7,500만 유로가 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손흥민과 토트넘은 2025년까지 계약 관계에 있지만 손흥민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몇 개월 안에 자신의 축구 커리어에서 다음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 역시 그런 손흥민을 예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전술체계에 잘 맞는 선수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덩신왕은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를 별도로 분석했는데요. 먼저 레알의 음바페 영입 실패는 손흥민에게 또 다른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올해 34살의 벤제마가 발롱도르를 수상한 것처럼 레알은 그러한 DNA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런 DNA를 받은 손흥민은 레알에서 자신의 새로운 축구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세간에서 말하는 손흥민의 나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물론 레알의 과거 이적 시장 기조를 보면 30세 이상 선수에게 거액을 투자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올 여름
바르셀로나가 34살의 레반도스키를 바이에른 뮌헨에서 데려오기 위해 5천만 유로, 하나 약 700억을 투자한 것을 보면 손흥민 역시 충분히 가능하며, 무엇보다 레알의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의 능력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적에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중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레알로 이적할 경우 발생할 나비 효과까지 언급한 소식도 나오고 있는 등 하루 종일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관련 소식으로 뜨겁습니다. 孙兴敏加盟皇马可能引发的蝴蝶效应：一、皇马亚洲球迷人数暴涨，皇马引进亚洲一哥孙兴敏，很大程度上是考虑孙兴敏的商业价值。二、热刺将失去亚洲球迷，很多自从孙兴敏来到热刺，很多亚洲球迷因为孙兴敏而开始关注热刺，孙兴敏的离开必将失去这部分亚洲球迷。三、热刺将退出英超前四争夺，热刺最强锋线组合孙兴敏加凯恩，上赛季热刺能进前四全靠他们，现在孙兴敏的离开，凯恩估计也会选择离开，导致热刺再度陷入风无力，结果就是热刺无缘英超前四。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올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는 게 즐겁지만은 않을 거야. 더 좋은 동료들과 팀이 받쳐줘야 개인 성적도 잘 나올 텐데 이건 뭐. 새로운 페리시치가 꼰대처럼 구는 바람에 토트넘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적어도 맨시티나 레알 정도는 가야 발롱도르 경쟁이라도 하지. 올해 30살, 거기에 비니시우스와 경쟁도 해야 하지만 레알 가서 탑 한번 먹어보자. 레알은 그 10년 동안 30살의 선수와 계약한 적이 없음. 게다가 지금 라인업도 좋은데 굳이 30살의 손흥민과 계약을 할까? 손흥민이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레알과는 안 맞음. 꼭 그렇지만도 않지. 서로 이만 맞아떨어진다면 가능해. 현대 축구에서 30살이 뭐 많은 건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더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나이야. 레알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번 전성기 기간 동안에 손캐 다 같이 레알로 가서 계약서 다시 쓰자. 골든부츠를 타면 다른 팀 같은 경우는 그 선수를 더 중시하던데, 게다가 올해 토트넘 동료들 보면 지난 시즌만 못한 것 같고. 안 갈 것 같은데 좌측 윙어 자리에 비니시우스 있는데 손흥민이 벤치 멤버로 가겠어? 나는 손흥민이 아자르 대신 레알의 홈구작인 베르나베우에서 뛰는 모습을 진짜 보고 싶어. 솔직히 손흥민이 레알로 간다면 아마 한국인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이 손흥민 레알 유니폼 구입할 듯. 나는 손흥민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적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더 큰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거 아냐.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토트넘 팬이 됐는데? 손흥민 때문이잖아. 예전에 누가 토트넘에게 눈길이나 줬나? 흥민이 형 벌써 30이야. 토트넘에서는 절대 우승 못해. 레알 가자. 25일 영국 데일리 메일 등을 비롯한 일련의 매체들 역시 지난 몇 시즌간 토트넘에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이 커리어 변화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으며,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눈독을 들여온 가운데 이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손흥민의 이적은 언론의 보도대로 이루어질까요?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은 바로 우승컵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좀 더 큰 욕심을 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